네,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동석 시민참여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미국 연방의회 아직 한인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 네네. 그 한인 연방의원 이제 미주 한인들의 그 목표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LA 보궐선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한인 후보자가 나서서 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한인이 만약에 없다면 아시아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연방의회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하원은 435명입니다. 435명 중에 지금 아시안이 12명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베트남이 1명 있어요. 인도가 4명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이 나머지 절반씩인데 한국 나왔어야죠. 있어야 되는 게 이 인구로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한미 관계도 놓고 볼 때는 한인 연방의원 있어야 되는데 92년인가요? 90년 선거에 그 LA에서 김창준 의원, 미국 인무 주한킴이라는데 그분이 연방의원 됐다가 3선 중도에 좀 불미스럽게 그 나오고 나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 4년 전이었죠. 2014년 선거에 우리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뉴저지 5지역구의 로이 조죠. 로이 조 아주 경쟁력 있게 캠페인을 잘했었습니다. 그때 기대를 맞섰는데 안 됐고 요번에 LA에서 한인 연방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는 LA 한인타운 그 중심의 그 지역구인데 34지역구입니다. 캘리포니아는 52개인가 지역구가 있는데 34번째 지역구에 아주 유력한 현직 의원이 캘리포니아 베세라라는 의원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옮겼어요. 그래서 현역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 공석이 돼서 보궐선거입니다. 지금은 보궐선거인데 거기가 이제 남미계 지역입니다. 남미계 그러니까 이 LA에서는 그 예비선거가 좀 지난번에 우리가 마이크 혼다 의원 선거 때도 설명이 됐지만은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있는데 예비선거 때에 한 후보가 1등하는 후보가 절반 이상을 갖지 않으면은 이제 1, 2등이 본선에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예비선거 때 한인 후보가 로버트 안인데 그분이 40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2등 했어요. 그러니까 한 12명인가의 남미계 후보하고 아시안 중에 한인 후보 로버트 안 하나 이렇게 했는데 1등은 남미계 현직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고요. 그 지역구고 그다음에 로버트 안 둘이서 이제 1, 2등 해서 6월 6일 날 결선을 합니다. LA 한인사회는 로버트 안을 연방의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아주 총력전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LA는 그 말씀을 뭐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선거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LA는 이제 보궐선거죠. 연방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인데 연방 하원의원의 그 한 명이 대표하는 한 명이 이렇게 지역구에 거의 한 65만 명 내지 7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선거죠. 연방 하원이라도 모처럼 사실 90년대 초반에 김창준 의원은 공화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로 공화당 당원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연방 정치권에서 마이너리티 이슈, 특히 한인들 이슈를 연방의회로 갖고 가기에는 당 소속된 공화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한인 1세뿐만 아니라 2세나 이런 전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는 거는 로버트 안은 이제 이게 민주당 쪽의 캔디데이시니까 제대로 이제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이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한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권자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는 그 유권자 수가 한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유권자 중에서
거의 한 아시안이 한 4만 한 4천 명 되고요. 아시안 4만 4천 명 유권자 중에서 한인이 19,000 몇백 명 됩니다. 19,00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뉴욕보다 LA 유권자들이 한인 투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LA에 한 나흘 가서 이 캠페인 하는 것도 가서 좀 보고,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캠페인을 오랫동안 관계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를 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지난 그 예비 선거 때 19,000명 한인 유권자 중에서 6천여 명 선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방의원에 한인이 캔디데이트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도 잘 안 한 거죠. 투표를. 이게 한 60% 이상은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저는 여러분 일단 될 기대를 하면은 한 60% 이상은 한인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지역에 그렇지만은 이 팰리세이드 파크처럼 그 지역의 한인 유권자는 소수지만은 비즈니스는 또 많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정치하고서 아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은 많은데 한인 유권자 수는 많지 않고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투표율이 낮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곤혹스러웠었습니다. 그래 LA 뉴욕 비교할 땐 그래도 뉴욕 동포들이 정치 참여 이거는 이제 LA보다 좀 이렇게 높지 않나 이렇게 그 비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로버트 안 보궐선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를 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 우리 뉴스 진단에 이 토픽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요. 뉴욕도 이제 앞으로 계속 선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인 후보도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인 후보들의 캠페인에 나섰었고 한인 후보들을 위해서 모금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는 한인 후보들이 나오면은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나와야 된다. 당선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가장 기본이 어느 당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진짜 한인이 많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 나올 한인 후보로 나 지금 나오겠습니다. 그럼 한인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정치력 신장을 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한테 모금도 해줘야 된다.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이제는 한인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 한인들에 대한 예의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 경쟁력 조건의 넘버원이 미국은 양당 제도니까 어느 당에서든지 당의 인정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이게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다 그러지만은요. 미국에서는 당 조직이 미리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경선은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 후보를 내세우는 게 본선에서도 유리하고 또 이 당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조직적으로 엔도스를 먼저 하는데요. 요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당에서 나올 때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떨어질 것 뻔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당의 인정을 받고 나온다. 이 선까지는 지켜야만 그 당선 가능성을 갖고 그렇게 나와야만 한인 커뮤니티가 캠페인도 동참을 하고 그야말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이렇게 되죠. 더 이상 되지가 않는 한인 후보한테 돈을 묻는 거는 우리 이 뉴욕 도시권만 하더라도 참 이제는 정치 참여의 열기를 떨어뜨리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니까 된다. 이게 이제 한인사의 정치력 신장의 사회운동의 지금 이 모멘텀인데, 음을 살렸는데 경쟁력이 안 되면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의 엔돌스를 받고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의 경쟁력 있는 당의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놓고 볼 때 요번에 캘리포니아 34지역구 로버트 안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현직 의원이 당의 엔돌스를 받고 나왔어요. 네. 자, 히스패닉 지역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엔돌스를 받고 나왔죠. 그 다음에 현직이 다른 데 가기 때문에 보궐선거인데 다른 데로 가는 이 하비어 베세라라는 아주 거물 의원이 이 현직 의원을
엔돌스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조직을 다 여기다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놓고 볼 때 참 경쟁력 있게 나왔지만은 객관적으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걸 보여지지만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도 모금은 1등이었어요. 네. 정치 자금은 제일 많이 온 걸 보니까 야, 우리 동포 사회는 뉴욕, 뉴저지 우리 동포들은 참 소박하고 정치력 신장하려는 이런 그 디맨드도 높고 그래서 캠페인을 하면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같은 사람을 포함한 캠페인을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이 동포 사회의 이런 기대와 열망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 모이면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또 한인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뉴저지 주 37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게 왜 중요하고 39지역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걸 좀 우리 이 동네에다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된 동기가 바로 LA 이번 선거에서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연방급의 그 의원 지금 이제 진출한 사람이 지금 로버트 아니어서 지금 LA 쪽 얘기를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는 우리도 이제 여기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서 좀 이제는 또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조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럴 만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언제 정도쯤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어느 지역에 어떤 한인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성을 볼 때는 연방 의원 하면은 뚱딴지 같이 어디 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누구를 내보내려고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당 중앙서부터 국리를 하다가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전략지역이라 그러죠. 그렇게 한 지역이 2014년도에 5지역 로이조였었습니다. 네네. 거기는 아주 오바마 대통령의 이 드러난 저격수인 스캇 가렛이 있었어요. 아주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시권 내에서 여기를 타겟을 갖고 애시안이 많이 늘어나니까 애시안 중에서 퀄리파이가 된 민주당 쪽에서 주목을 하는 하나의 이 자질이 있는 젊은 후보를 내보낸 게 로이조였었죠. 그러니까 로이조도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내려보내서 왔지 그 지역에서 나직이 익은 후보는 아니었죠. 네네. 그래도 당에서 내보냈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었죠. 그래서 현역인 스캇 가렛 의원을 엄청나게 많이 부서뜨렸습니다. 굉장히 한 4배 이상의 돈을 썼어요. 스캇 가렛이 로이조에 비해서. 막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겨우 지켰어요. 그러다가 2010 작년에 결국에 그때 많이 무너져 가지고서 유태인 후보가 나와 가지고서 로이조가 만들어 놓은 데 와가지고 현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서 코리안 그 정치 지망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 볼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게리 에커맨이 은퇴하면서 그레이스 맹이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 지역구에서 지금 당에서는 란 킴이 굉장히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던 보좌관이 맨하탄의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될 정도니까 란이 지도부로 좀 들어가게 되니까 란 킴이 그쪽에 어디 자리가 나면은 연방 쪽에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에디슨 중심으로 하는 데는 아직 민주당 안에서 아시안한테 무슨 자리가 난다 그러면 아직 준초이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정치권에 계속 연결을 해서 관계를 하고 있고 당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이 동부 지역에서는 뉴저지, 뉴욕에는 캔디데이트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직이 지금 LA 보궐선거처럼 은퇴를 한다거나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거나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서 자리를 빌 때에 그때 이렇게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연방의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군인 같으면은 이 별이 되는 거죠, 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분위기도 무르익고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에너지도 그만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도 연방급 캠페인에 나설 만한 경험도 있고 이제 실력을 좀 갖췄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나와봐라 이러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방의원 하나 딱 만들면은 우리 한인사에 이렇게 정치인 나왔을 때 모금하고 그러는 거 어디 나간다고 막 모금하다가 또 안 되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걸 지금 이번 LA 선거로부터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조금만 더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 언제 정도쯤이면 우리가 한인 연방 의원이다라고 딱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요. 준비만 됐으면 내년도도 기회라고 봅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연방 상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 쪽으로 표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유권자가. 한인 후보가 나와서 한인 표 갖고만은 안 됩니다. 어떤 아시안 후보라도 연방급 의원은 아시안 표 갖고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도 아시안이 다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내년도 중간 선거에는 많이 이 현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한 거는 2020년입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에 적어도 이 동부 서부에 있어서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컨그레스 멤버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은 좀 해보고 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한인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현직 의원들하고 매치시키고 뭐 이제 그런 게 제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버트 안도 당에서 준비가 됐다면 기가 막힌 기회인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로버트 안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섹터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직에 나가는 것도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자녀들 있으면은 선생님을 시키거나 공무원 시키고 이런 난프라핏 같은 데 일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다 전문직 뭐 큰 로펌의 변호사나 메디칼 닥터 시키는 거 그런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이게 준비가 됐으면 되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낮았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뭐 가까운 시기에 있는 그 선거에 관련돼서 조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그 뉴저지에 선거가 지금 있지요. 예, 한인들이 지금 좀 이렇게 한인 출마자들도 좀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4명, 그다음에 또 공화당 쪽에서도 1명에서 총 5명이 나갔지요. 예,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그 우리 유권자, 한인 유권자들한테 조금 전하실 말씀도 주시고 또 전망도 또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소수계가 정치 참여하는 데는 전체 사회에서 볼 때 드러나게 보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LA 선거도요. 이 보궐선거,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요. 이게 소수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뭐 6월 달에 예비선거거든요. 뉴저지에 지금요. 한인 후보 많은데 예비선거는 10% 투표율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인들이 투표 참여 많이 한다라고 겉으로 드러내볼 수 있는 건 예비선거입니다. 예비선거 때 한인들 투표율이 한 25% 된다 그러면 어휴 이게 뭐야? 이럴 겁니다. 지금 버겐 카운티 중심으로 하는 뉴저지 이 지역 선거에서요. 한인들이 조금만 결집되고 투표율만 촥 올리면 눈에 팍 들어옵니다. 지역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인 동포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쉽지는 않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은 요때 한번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투표날 투표 장소에 가는 겁니다. 투표하시는 거. 6월 6일 투표 정말 좀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월 6일 투표 그 자격이 있으신 유권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